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결혼한 지는 8년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연애한 기간도 4년 정도 되어서 도합 1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무색하게도 묻어난 성격인 남편과 마찬가지로 둔하면 둔했지 예민하다는 소리 잘 안 듣는 저는 저희 관계에 딱히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연애할 땐 몰랐던 부분을 끊임없이 알아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연애 때와 별로 다를 게 없네요. 덕분에 육아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슬슬 관계가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주변 또래 부부들과는 달리 저희는 벌써 몇십 년은 함께한 노부부 마냥 평온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변화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 가끔은 인생이 너무 정체되거나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 모험심이 강한 성향은 아닌지라 저는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결혼하고 나서까지 혈기왕성했던 20대 때처럼 파란만장하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 각자의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인간인지라 다들 한 성가씩 하는 다른 남편들을 보다가 저희 남편을 보면 참 순둥이도 이런 순둥이가 없구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친구들도 다 인정할 정도였죠. 야, 진짜 네 남편처럼 순한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어릴 땐 왜 그런 남자한테 안 끌렸지? 진짜 남편이랑 한번 싸울 때마다 언성 높이고 난리치는 거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죽겠다니까. 그니까 대판 싸우고 나면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속은 느낌이라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지극정성 다정하던 사람은 어딜 갔는지. 니네 남편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는 특별히 다정한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남편들은 연애 시절 데이트 끝나고 매일 집에 데려다주고 온갖 선물 세례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반면 제 남편은 안정적인 성격과 진정성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렇다 보니 연애할 때는 딱히 친구들에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거리는 없었어요. 둘만 아는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나갔던 연애라 얘기를 해도 딱히 공감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잔잔하게만 할 수 있냐며 묻던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는 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사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유 중에 안정적인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가족을 갖고자 하는 목표가 크잖아요. 저는 연애도 결혼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시작했던 터라 젊은 시절의 불장난이나 찰나의 강렬한 이끌림으로 결혼에 꼴이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미처 예상 못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은 남녀가 만나 둘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간과한 것이죠. 그렇다고 흔히 문제가 되는 시부모님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막둥이로 태어나 이쁨을 받고 자랐는데 위로 7살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저랑은 10살가량 차이가 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설마 그렇게 저에게 간섭할까 싶기도 했었고 실제로 연애할 때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몹시 잘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어머, 네가 성민이 여자친구구나? 아우, 귀여워.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젊은 게 좋으네. 어떡하니? 네가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긴 딱 봐도 여자친구가 훨씬 아까운데.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민이야? 성민이가 이렇게 오래 연애하는 것도 신기한데 여자친구가 어리고 이쁘니 더 신기하네.
정말 우리 성민이로 괜찮겠어? 얘가 잘해줘? 네, 오빠가 잘해줘요. 다행이네. 얘가 이상한 짓 하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든든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안 잊혀질 정도로 형님은 유쾌하고 괄괄한 성격이셨어요. 남편이 늦둥이라 집에서 예쁨 받고 컸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대하는 걸 보면 남편이나 저나 30살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직 저희를 아이처럼 대하는 게 남편을 얼마나 귀여워했길래 그럴까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런 신우이의 반응을 볼 때마다 싫은 내색을 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누나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에 질려서 그렇겠거니 싶었어요. 오빠는 누나뿐이랑 엄청 사이가 좋은 것 같네? 늦둥이라서 그렇다 쳐도 저렇게 남동생 예뻐하는 누나는 잘 없는데. 예뻐하긴 이게 예뻐하는 걸로 보여? 아직도 엄청 애기 대하듯이 하시잖아. 애기 대하듯 한다고 다 예뻐하는 건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냐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기를 하나. 에휴, 이제 나도 포기했어.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저렇게 남동생 귀여워하는 누나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내 주변 남동생 있는 친구들만 봐도 다 남동생 징그럽고 싫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남매치고 엄청 사이 좋은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은 피곤해하면서 누나 얘긴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잘할 때 누나한테 많이 맞고 커서 별로 누나한테 좋은 감정이 없다면서요. 네 남편 누나한테 호되게 교육당하면서 커서 그렇게 순하고 착한 거 아니야? 하긴 어쩐지 누나 있는 남자들이 착하더라. 그런가? 하긴 누나라면 진절머리를 내긴 해. 이야, 너 지금 편하게 사는 거 다 신우이 덕분이네. 고마워해야겠다, 야. 아, 그러게.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도 신우이가 교육 잘 시켜서 남편이 착한 거라는 말을 세뇌당하듯 듣다 보니 신우이에게 없던 호감도 생길 지경이었어요. 뭐, 그 말만 듣고 좋게 평가했다기엔 실제로도 저에게 잘해주시기는 했어요. 아, 우리 집은 올케가 너무 잘 들어왔어.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 올케 일 잘하는 것 좀 봐. 보통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은 이렇게 깔끔하고 야물딱지게 집안일 잘 못하던데. 자취도 한번 안 했다면서 어쩜 이렇게 잘해? 아, 그런가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할 몫은 하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저 정도면 보통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 올케 일하는 것만 보면 시집 서너 번은 다녀온 사람 같아. 내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형님 따라가려면 멀었죠. 사실 제가 특별히 집안일을 잘한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 없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시긴 했지만 엄마께서 퇴근이 이른 일을 하셔서 금방 돌아와서 밥도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꼼꼼히 해주셨던 터라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제가 먹은 그릇 설거지와 방 정리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칭찬을 받으니 얼떨떨하면서도 쑥스러웠어요. 처음엔 하는 거에 비해 더 띄워주는 게 민망스럽고 부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다 보는 앞에서 집안일 못하는 이미지로 찍히는 것보다야 나은 것 같아서 적당히 웃어넘기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 잘했지? 네? 내가 일부러 엄마 아빠 앞에서 올케 칭찬 더 많이 하는 건 몰라? 아무래도 성민이 걔가 늦둥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 하필이면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올케도 시집 올 때 걱정 좀 했을 거 아냐. 내가 일부러 더 칭찬하고 있어. 올케 이미지 좋아질 수 있게. 안 그래도 성민이도 올케 낯을 많이 가려서 우리 가족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을 하더라고. 적응 빨리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형님께서 워낙 잘해주시고 긍정적이셔서 원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 건 맞지만 나 아무나 칭찬 잘 안 해. 나같이 성격 털털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뭐 사실 요리도 그렇고 뒷정리도 그렇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일하는 거 많이 봤겠어. 나는 또 식당 일을 하잖아. 그런데 올케한 게 성에 차겠어? 딱 이제 막 결혼한 새댁 일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누구 칭찬 잘 안 하는 거 알아서 내가 칭찬하는 사람들은 금방 믿거든. 그러니까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만이라도 슬쩍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라도 배우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 나갈게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꼭 집안마다 한 명씩은 집에 사람 잘못 들여서 고생하던데. 우린 정말 며느리복은 확실히 있나 봐. 일 좀 못하면 어때? 마음가짐이 이렇게 반듯하고 예쁜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생기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게. 이제 살림하고 살 건데 배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러면 하나 가르쳐 줄 거 열을 알려주고 싶지. 안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동생을 갖고 싶었는데 남동생이 태어나서 실망을 좀 했거든. 근데 남동생 결혼하니까 좋네. 여동생 같은 올케도 생기고. 올케는 외동이잖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도 참 좋겠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나 같은 언니 어때? 저는 너무 좋죠. 저도 옛날부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외동은 너무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치? 진짜 잘됐다. 나도 언니나 여동생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 보면 늘 부러웠거든. 우리 따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집도 멀지 않은데. 난 쉬는 날 놀아줄 남편도 없고. 네, 언제든 연락하세요. 신우이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항상 본인은 남자복이 없다며 너네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라고 하소연을 해대서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성격 괄괄하고 좀 남성적인 점이 있는 분이라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헤어졌겠거니 정도로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네요. 신우이가 갖고 있는 거친 성격 같은 점도 식당 일을 오래 하셨으니 술에 취한 진산 손님 등을 상대하다 보니 좀 거칠어지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진절머리 나게 싫어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면만 보고 그렇게 깊게 판단하고 싶진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신우이가 사는 곳은 저희 동네에서 차를 타고 30분이면 가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제가 뒷걸음치는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였는지 사소한 부분부터 챙겨주며 천천히 다가와줬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열린 것도 있었죠. 올케, 혹시 집에 있어? 뭐 해? 네, 형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나 지금 잠깐 올케네 집 앞에 왔거든? 방금 문 앞에 반찬한 것 좀 두고 왔으니까 성민이랑 저녁 먹을 때 좀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어머, 반찬만 두고 가신 거예요? 형님은 어디세요? 나는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지. 아니, 왜 그냥 가셨어요? 오신 김에 같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남편도 조금 있으면 오는데. 에이,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온 건데 어떻게 저녁까지 얻어먹고 가 불편하게. 올케랑 성민이도 쉬어야지. 나 오면 또 괜히 신경 쓰잖아. 그래도 바로 옆도 아니고 차 타고 오셨는데 어머 세상에 반찬도 이렇게 많이 두고 가셨는데 정말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우 이 정도면 바로 옆이지. 아무리 내가 내 동생 집 가는 거라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찾아가면 되나? 그렇다고 나를 잡고 가자니 잠깐 반찬만 전해주고 가면 되는데
일정 안 맞으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들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야 다음에 또 만나서 식사하면 되지. 네, 형님. 다음에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까 그땐 꼭 오셔야 돼요. 반찬은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요새 김장철이잖아. 식당에서 직원들 다 같이 김장했거든. 만드는 김에 종류별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식당 김치 완전 맛있는 거 알지? 부족하면 더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말만 해. 너희 맞벌이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거 아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잘 먹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놀러 오세요, 형님. 그래, 맛있게 먹어. 형님은 종종 만드신 반찬은 말도 없이 와서 집 앞에만 두고 가셨어요. 다른 집 시누이 같으면 그 핑계로 저희 집에 몇 번은 들어와서 같이 식사 대접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저희 시누이는 한 번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떨떨했지만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니 저도 약간은 마음의 비처럼 남더라고요. 게다가 어떻게든 저나 저희 부부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가오려는 모습에 솔직히 감동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식구라고 거리 두려고만 하지 말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형님, 이번 주에는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 나는 올케가 부르면 언제든 괜찮지. 올케가 바쁘지 내가 바쁜가? 나야 가게 맡겨놓고 나가면 그만이지. 사장 좋은 게 뭐겠어. 저는 큰맘 먹고 형님과 약속을 잡았을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형님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잡으니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또 무장해제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을 드리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일반적인 시누이와 올케 관계 이상으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아주 천천히 일어난 일이었죠. 올케, 이제 올케네도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 내가 시누이 대 올케가 아니라 진짜 여자 대 여자로 들어줄게. 내 동생 저거 어디 남자 구실은 잘해? 우리 착한 올케 속상하게 한 적은 없고?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성민 씨 얼마나 착한 성품인지는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상한 고집을 빌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올케도 힘들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남편도 고집을 피울 땐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건 꼭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한두 가지는 있으니까요. 의견 조율 안 될 때는 애먹긴 해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을 때도 많아요. 남편이 평소에는 자기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잘 없거든요. 그래? 하여간 올케도 참 착하게 너무 착하다니까. 그래도 언제든 올케 힘들게 했다 싶으면 말만 해. 난 언제나 올케 편이야.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난 이혼을 2번이나 해봐서 알거든. 부부가 서로를 참아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거 보면 참 미워도 서로 꾹 참고 사는 부부들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참아주고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잘 맞아서 잘 지내는 부부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부는 꼭 참고 사는 부부보단 잘 맞아서 잘 지내는 부부에 훨씬 가까웠지만 이혼을 2번 한 형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엔 염장 지르는 것 같아서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저희 부부 사이의 고민을 들어주며 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듯한 의도가 보여서 난감하기도 했고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았다면 모를까 저도 그런 형님의 마음이 보여서 뭐라도 사소한 다툰 이야기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 싸우다 보니 할 얘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과 아주 작은 의견 충돌만 일어나도 조금 부풀려서 형님께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면 형님은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남편을 같이 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사건이 왜곡돼서 제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반해 직계가족인 누나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에 대해 크게 오해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남편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도 않을 테니 차라리 시누이한테 이야기하고 속을 푸는 편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부부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운 날이 유독 습도가 높은 무더운 여름이라 각자 불쾌지수도 높았고 잔뜩 예민해진 상태에서 제가 운전 실수를 해 사고를 낼 뻔했고 남편은 그날 내내 저의 서툰 운전을 내심 참아주고 있다가 결국 폭발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저대로 피곤한 남편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기분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사고까지 날 뻔하니 순간 예민하게 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건 남편과 제가 워낙 크게 싸우는 일이 없다 보니 남편과 쉽게 풀고 화해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일이 제게는 좀 크게 다가왔고 남편 역시 평소와는 달리 먼저 다가와주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꽤나 고민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때 안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던 형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더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성민이 이 자식이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렇게 굴었지? 그날따라 진짜 예민하긴 했나 보다. 아, 올케가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보니까 내 맘이 다 안 좋네.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해줘? 아니에요. 괜히 형님이 얘기하셨다가 또 저한테 불똥 튀어요. 그냥 저는 이런 얘기 어디 할 때도 없는데 형님께서 남편에 대한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셔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면 속이 풀리거든요. 남편이랑 화해하는 건 제 몫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서로 화해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연애할 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면 금방 풀고 말 일인데 남편이 그렇게 언성 높이며 화내는 건 처음 봐서 저도 내심 상처받고 충격받은 모양인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 남편이 밉고 괘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께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먼저 용기를 냈더라고요. 여보, 그날은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내가 그날은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아침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날씨까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아. 그래도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당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다신 그럴 일 없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아니야,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뭐. 당신이 고치려던 운전 습관 계속 못 고치고 있는 건 난데 그거야 고치는 편이 나한테도 훨씬 나으니까. 이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먼저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 그날 일에 대해 서로 진솔하게 사과를 주고받고 나니 남편과 제 관계는 다시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나누면 될 걸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몇 달 동안 어색한 냉전을 겪었나 싶어서 허무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 형님이 저희를 화해시키기 위해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다는 사실을요. 그때 누나가 어찌나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그 말이 괜히 잔소리 같고 이상한 반항심이 들어서 더 일찍 말할 걸 늦게 말하게 되더라. 진짜? 형님이 그랬었어? 당신한텐 아는 척 안 하겠다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셨어서 나는 당신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모르긴. 누나가 당신 얘기라면 눈을 뒤집고 덤비더라. 당신한테 잘하라면서. 누나가 당신 좋아하니까 보기 좋긴 한데 가끔 서럽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당신 편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형님이 우리한테 신경 많이 쓰시긴 하더라. 자기처럼 이혼하지 말라면서 이혼하면 생각보다 엄청 외롭고 쓸쓸하다고. 아이, 솔직히 누나도 웃겨. 본인도 성격 못 죽이고 살아서 이혼해놓고 나한테는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 나중엔 진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당신한테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뭐? 그래서 사과한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형님이 내색은 안 했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저희 부부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하셨다는 점이나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 편을 드셨다는 모습에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시누이가 지 동생이랑 싸운 올케 편을 편견 없이 들어줄까 싶었거든요. 네가 그래도 시누이 복은 있나 보다. 엄마 때는 시댁살이도 힘들었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진짜 네 고모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거든. 시누이가 관심이 없으면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야. 너도 네 시누이한테 잘해.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이런 시누이가 흔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지. 친정 엄마까지 시누이에 대해 좋게 평가하니 저는 더더욱 시누이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어요. 나중에는 시누이에게 별의별 시시콜콜한 고민까지 다 털어놓을 정도로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 가까운 사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쉬는 주말 중 꼭 하루씩은 집에 놀러 왔는데 그게 좋을 때도 많았었지만 가끔은 좀 피로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의 좋은 관계에 금이 갈까봐 쉽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주말에 오셔도 저녁 장사 때문에 저녁엔 가시기도 해서 그냥 친정 식구들 놀러 온 것처럼 생각하고 대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남편도 같이 있다 보니 셋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가 괜히 남편을 갈구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야, 그래도 주말에는 네가 좀 집안일도 하고 해야지. 올케도 일하는데 꼬박꼬박 집은 깔끔하게 해놓고 살더만.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불 속에 퍼질러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 뭐, 주말에도 올케만 일하라고? 아, 우리 다 당번 정해놨어. 오늘은 이 사람이 해주기로 한 날인데 왜 이래? 야, 치사하게 부부 사이에 뭔 당번씩이나 정해. 힘 더 좋은 사람이 하면 되지. 하여간 남자가 돼서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결혼은 어떻게 했나 몰라. 안 그래 올케? 사실 주말에 집안일을 돌아가며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건 저라서 좀 난처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적당히 넘어가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겠더라고요. 아, 형님. 사실 당번은 제가 정하자고 했어요. 둘 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 되면 힘이 너무 빠져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격주로 한 사람은 쉬자고 얘기한 건 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당번을 하자고 정해놨어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단 힘이 좋잖아. 웬만하면 남자들이 좀 해야 한다는 거지. 평일에도 올케가 집안일 더 하지 않아? 평일에 놀러와도 집이 깔끔하던데. 아, 그건 사실 형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치워놓는 거고 평소엔 저도 힘들어서 잘 못해요. 그래? 뭐, 아무튼 너 임마, 누나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1등 신부감을 만났으면 1등 신랑감이 되란 말이야. 솔직히 올케가 너한테 외모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집안이나 스펙도 그렇고 아까워도 한참 아깝지 않니?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네가 굽히고 들어가야지. 아, 누나가 그렇게 간섭 안 해도 우리 알아서 사이좋게 잘 살아. 내가 애도 아니고 간섭 좀 그만해. 나 방에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놀다가 이번 주는 진짜 쉬고 싶어. 저 싸가지 봐라. 너 설마 올케한테도 그따위로 구는 거 아니지? 형님 진정하세요. 남편 저한테 잘해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걱정을 어떻게 하네. 올케한테 저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괜히 다 미안하고 괘씸한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제 인간 받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아직도 멀었네. 울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울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킬게. 아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저희 연애도 오래 잘했고 지금도 잘 지내요. 그래, 말 잘했다. 연애 잘한 것도 내가 그 전에 다 교육을 잘 시켜서야. 솔직히 말해서 내 동생이라지만 난 올케가 훨씬 아깝거든. 저놈이 얼굴이 잘나기를 했냐. 키 크고 몸이 좋기래.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와. 뭐든 애매하고 그렇다고 성격이 재밌길 하나. 별 매력도 없는 것 같은 놈을 올케같이 괜찮은 여자가 데리고 사는 게 난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니까. 올케, 혹시 나중에라도 저 자식이랑 헤어지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안전 이별하게끔 도와줄 테니까. 안 그래도 피곤했던 날에 이런 불필요한 입씨름을 해야 하는 것도 지쳤는데 갑자기 형님 입에서 나온 안전 이별이란 말에 좀 갑자기 황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정말 질 나쁜 사람이랑 헤어질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전 이별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랑 만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이야긴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딱 잘라 말했더니 형님께서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금세 울긋불긋해지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 말이 그렇단 거지. 나한테 기댈 땐 언제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거야? 나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네. 난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은 몰랐지. 저희 사이가 왜 나와요? 저는 그냥 남편에 대해 너무 안 좋게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올케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 내가 성민이를 좋게 볼 수가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성민 씨랑 시시콜콜하게 싸운 이야기는 했어도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욕을 먹을 사람도 아니고요. 와, 이래서 결혼한 유부녀들은 못 믿겠다니까? 남편 욕할 땐 언제고 헤어지라면 절대 안 헤어지지. 나도 내 동생이니까 그동안 참았는데 올케가 내 친구였으면 벌써 헤어지라고 난리치고도 남았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신경 써서 했어야 했는데 걱정하시게 했다면 죄송해요. 저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형님과 좀 친해져 보겠다고 남편에 대해 오버해서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떨결에 사과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형님은 기분이 풀리지 않는지 말리는 손길도 뿌리치고 씩씩대면서 집에 가버리시더라고요. 형님이 집에 가시고 나서도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봐도 제가 남편에 대해 별로 나쁘게 말한 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나눈 메신저를 뒤져봐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 불만을 가장 크게 얘기했던 때가 그 운전 사건이었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부부 사이에 일어난 불화치고는 너무 별일 아니지 않나요? 부부 사이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불평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판단을 하시니 좀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오해를 풀고 형님 기분도 풀어드리고 싶어 먼저 연락도 드리고 일하시는 곳에도 선물을 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건지 계속 틱틱대셨죠. 아니, 솔직히 말이야. 내가 내 동생에 대해 그냥 그 정도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올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빡빡하고 참 사람 서운하게 한다. 내가 이야기 들어줬던 건 생각 안 해? 힘들 때 편 들어준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음은 참. 죄송해요. 마음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든 뭐 얼마나 나쁘게 본다고 그래? 그렇게 일일이 이 말은 해도 된다 저 말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올케랑 동생을 어떻게 편하게 만나? 정말 끊임없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쯤 되니 제가 포기하자 싶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형님. 정말이지? 나중 돼서 또 짠소리 하지 마. 나 이번에 받은 스트레스를 아주 제대로 풀어야겠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다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풀겠다는 건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연락 안 드렸는데 귀신같이 이럴 땐 또 자주 연락이 와서 반 억지로 만나게 됐어요.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도 가까이 지내서 제 일정을 꿰고 있는 수준이라 이제 더 이상 피할 변명도 없더라고요. 신나게 제 남편을 까다가시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멍정이지. 있었다면 안 그래도 진절머리 내는데 정말 진작에 관계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서로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 서로 꿈이 생긴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로요. 저나 남편이나 생계 때문에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진로를 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IT 쪽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전에 같이 회사를 다니던 분이 퇴사하고 새로 차린 작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그때 그 약속 아직 유효해? 조심스럽게 묻는 남편의 눈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론 부럽고 질투나기도 했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초반에는 월급이 불안정하지만 나중에 게임이 잘 되면 사업 초기 멤버로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도 낳은 마당에 그런 불안정한 일을 찬성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해봐야지. 대신 잘 되면 나중에 보상은 톡톡히 받을 거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나 믿어줘서. 꽤 괜찮을 월급을 벌고 있던 남편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 가서 월급은 깎이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 매일 야근에 시달렸어요. 덕분에 육아와 일을 뼈빠지게 해야 하는 건 저였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 바쁘다는 이유로 시누이를 보는 텀이 확연히 줄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마저 심통이 나는지 어쩌다 한번 모인 자리에서 제 남편을 내려치기 바쁘더라고요. 아, 올케, 내가 뭘 했어.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편다는데 이제 와서 웬 게임을 개발한다고. 진짜 미치겠다 내가. 올케를 볼 면목이 없어. 아, 우리 올케 얼굴 상한 것 좀 봐. 자영업하는 나보다 바빠도 되겠어?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아직은 할만해요. 지금이야 젊어서 그렇지. 나중엔 어쩌려고 그래? 그놈의 게임 회사 툭 하면 망한다던데.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 독박 쓸 거야? 저게 아들이지 남편이야? 이런 거 보면 난 참 골칫덩어리 같은 남편들 진즉에 떼내길 잘했어. 애라도 생겼어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 그래도 일에 육아에 치여 피곤한 마당에 형님이 불편한 남편 욕은 참아주기에 한계에 이르렀어요.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동생이 그렇게 싫다면서 왜 툭하면 저희 집에 와서 동생 욕을 하세요. 동생 욕이 하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하시던가 하지. 왜 굳이 아내를 찾아와서 욕하세요? 대체 형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예요? 뭐? 얘 좀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정신이니? 네, 저 힘들어서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형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얘가 미쳤나? 하긴
네가 제정신이면 내 동생 같은 놈을 만났겠니?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게임에서 들어가는 남자를 지지해줘. 나사가 빠졌으니 가능한 거지. 뭐 허황된 꿈이라도 꾸고 있는가 보지? 아주 수준 낮은 것들끼리 만나서 서로 편들어주는 꼴이 보기 좋네. 아주 우스워 그냥. 뭐라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도 있고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눈앞이 정말 새하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저는 형님 팔을 붙잡고 대문까지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 집에서 왜 툭하면 죽치고 계세요? 수준 높으신 분은 수준 높은 본인 집에서나 지내시고요. 여긴 수준 낮으니까 발도 들이지 마시죠. 형님 자꾸 짜증나는 소리 하는 거 받아들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맨날 제 남편 욕하기 바쁘신데 왜 제 남편이 형님 얘기만 하면 진절머리 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형님이랑 이혼하신 전 남편분들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죽을래? 제가 왜 죽어요.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세요. 이제 형님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너 이러고도 네가 시댁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니까 이제 지옥의 10월드나 겪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그놈의 10월드 안 가면 그만이죠. 형님 성격 별난 거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모르실까 봐요. 이제 더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좀 나가주세요. 저는 형님을 억지로 끌어내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항의라도 하듯 초인종을 거세게 눌러대던 형님은 얼마 안 지나 주민의 신고를 받았는지 경비 아저씨에게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저희 소식을 들은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화 많이 났지? 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지 말라면 이거 안 해. 자존심은 좀 상하더라도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직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아우, 됐어. 당신이 거기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이 이상한 거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난리야? 나는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엄청 행복해. 본인 기준에 좋은 남자가 세상의 기준은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툭하면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텐 당신이 잘 좀 설명해줘.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여보, 나 몇 년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잘 되면 당신한테 잘할게. 출시일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금방 결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나 이건 잘 될 거라고 확신해서 뛰어드는 거거든. 아예 허무맹랑한 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나는 당신 믿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택했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봐.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둘 다 시간과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의 게임이 출시되자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만든 게임이라 광고 효과도 톡톡히 받고 유저들이 가볍게 사용해보기에도 좋았거든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과금 유도도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더 부담 없는 느낌으로 소비를 하게 됐어요. 전략이 잘 먹혀든 모양인지 매출은 매달 높아져 갔고 입소문을 타 꽤나 인지도 있는 게임으로 성장했죠. 그때까지 시댁에 안 가고 있었는데 문득 남편이 잘 나가니 그토록 남편과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 낯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새로 뽑아준 차를 타고 시누이 식당 앞을 찾아갔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져서 그런지 시누이네 식당에는 파리가 날리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사장이랑 인간이 가게는 안 돌보고 주구장창 저희 집으로 놀러나 다녔으니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많던 알바 다 자르고는 직원 몇 명 안 남았는지 낮 시간대 나오니 손님인 줄 알고 가게에서 직접 뛰어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갈비집 오셨어요?
어머, 맞다. 여기가 형님네 식당이었죠? 올케 뭐야? 차 바꿨어? 아, 네, 소식 들으셨죠? 저희 남편 회사 대박 난 거요. 남편이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차를 뽑아줬거든요. 외제차일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말이에요. 이쁘죠? 참나, 자랑하러 왔어? 아니요, 회식 장소 알아보러 왔는데 형님 얼굴 보니 괜히 입맛이 싹 떨어지네요. 손님 없는 거 보니 맛도 없어 보이고요. 회식? 몇 명인데? 30명 정도 되려나요? 우리 가게 와. 내가 올케 회사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서비스 많이 넣어줄게. 됐거든요. 여기 아니어도 좋은 식당 많은데 제가 미쳤게요. 아직도 형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는 건 유효해서요. 먹다 체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올케.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아무리 악감정 있어도 우리 한때 좋았던 때도 있잖아. 좀 도와주라. 응? 그건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좋았던 때가 하루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저는 그대로 창문을 올리고 차를 빼버렸어요. 허망한 얼굴로 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보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게 형님 말대로 좋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몰라요. 좋았던 때 서로에게 좀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잘 되어 망정이지 저 아나무인인 인간은 남편이 망했던 거라면 거보라며 또 깔깔댔을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러게 본인이 잘 나갈 때 겸손했으면 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뭐 그래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인간에게 한 방 먹이고 나니 백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